안녕하세요. 피청고 퀴어 청소년을 위한 고민 상담소 팟캐스트를 들어와준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띵동에서 일하고 있는 도터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 녹음에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이 두 분 더 계신데 이분들은 띵가띵가 분들이세요. 띵가띵가는 띵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이르는 명칭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띵가띵가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청고 퀴어 청소년을 위한 고민상담소에서 고민상담소에 같이 참여하게 된 띵가띵가 삐삐입니다. 와! 저는 여수입니다. 네. 오늘 띵가쌤들과 함께하는 팟캐스트는 퀴어 청소년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보내주신 사연이 참 많아서 선정하기 무척 어려웠는데요. 혹시나 본인의 사연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띵동에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띵동은 퀴어 청소년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원래 이 팟캐스트는 28일에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공개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많이 기다리셨을까요? 그렇다면 더 많이 죄송합니다. 대신 보너스 팟캐스트가 있으니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청소년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리면서 말했다시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과 사연은 여러분의 안전과 팟캐스트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대본이었고요. 여러분 느끼셨죠? 저희 팟캐스트 초보자들끼리 모여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이렇게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편집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가도록 할까요? 와, 응원할 만한 사연인가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다함께 퍼레이드님의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마광역시에 살고 있는 레즈비언이에요. 학교에서 같은 성소수자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와 같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이쪽 친구가 없어서 어쩌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같이 주접을 떨 만한 친구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어떡해. 이분이 사실 사연을 보내주실 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약간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마마광역시라고 적어두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이 도시가 서울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지방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연을 볼 때 많이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연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네, 저도 실제로 청소년 성소수자였던 시절에 약간 비슷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저도 막 주접 떨고 싶고 막 애인 있으면 내 애인 잘생겼지? 이러면서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데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슬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막 했어요.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막 하다가 그러다가 띵동을 우연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토토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띵동 식당에 이제 처음으로 오게 되고 막 그러면서 조금 이것저것 해봤었는데 아마 퍼레이드님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띵동 식당 한번 와보시는 거 어떨까요? 조금 거리가 있어서 힘드실 수도 있겠다 근데. 그쵸. 네. 근데 오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움직이는 띵동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많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이는 띵동식당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좀 지역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띵동 활동가로서의 고민. 맞아요. 사실 삐삐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성소수자로서 정체화하고 약간 이쪽 커뮤니티를 활동하게 된 것이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인데 대학교가 또 지역에 있는 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사실 띵가띵가로 처음 이 띵동에서 함께하게 되었는데 띵가띵가로 할 때에도 대학생이었어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지점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 지점들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힘들게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사실 그런 점에서 띵동이 지역 활동을 하러 가는 것에 되게 많이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졌으니까 지역으로 좀 가서 프로그램들을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 좋다. 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활동가로서는 가지고 있고 사실 선생님들, 띵가쌤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또 모르는 거죠. 도터 선생님 말씀처럼 예전에 움직이는 띵동식당을 제가 여러 번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그때 참 좋았고, 뭐 대구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경북에 있는 뭐 구미나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거기까지 와서 만나고는 했었어요. 그거는 일단 저희가 이제 띵동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이제 숙제 같은 건 것 같고 현재 당장 해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경남 퀴어 문화 축제가 맞아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퀴어 문화 지역에 있는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곳에 뭐 와서 이제 띵동 명함을 받아간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실은 이 고민이 저도 참 공감이 엄청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울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울산이라는 이제 지방의 특성이 있었을 텐데 또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가요? 이 사연과 약간 이제 결이 다르게. 저는 중학교 때 굉장히 레즈비언인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레즈비언이고 레즈비언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은 한 명의 믿을 만한 친구가 생기면 친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를 알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다 또 알게 되면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성소수자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뭔가 커뮤니티에 다가갈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같은 성소수자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만나봐야 진짜. 사실 성소수자를 많이 만나봐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알아볼 수는 없다. 맞아요. 처음부터 알아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많이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잘 알아볼 수 있다. 더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 레이더 키우기. 레이더 키우기. 레이더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당장 학교에서 만나거나 제일 가까운 곳에서 만나면 제일 좋긴 하지만 이제 이게 추천해드리기 좀 고민스럽긴 한데 어쨌든 트위터나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같은 성소수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개인 정보를 노출한다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이제 비공개 계정으로 해서 뭐 좀 믿을만한, 그러니까 해시태그로 믿을만한 친구를 찾아가 본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방어를 해야 되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띵동에서 올해 서울 퀴어 문화 축제 했을 때 청소년분들이 사실 퀴어 문화 축제에 오는 것조차도 많이 걱정하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가정학교에는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또 축제 자체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고 그런데 내가 불안해지거나 내가 위험해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청소년분들을 대상으로 다른 띵가쌤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방어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약간 짤막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나 스스로를 또 돌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와 트위터와 SNS에 접근하기 전에 그 띵동의
띵동 유튜브에 채널을. 들어가서 자기 방어 캠페인 영상을 보는 거. 보세요. 되게 거기- 공익적이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DJ 삐삐님이 DJ 삐삐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튼 저는 되게 이게 공감이 가는 사연이고 어쨌든 꼭 친구가 생기셨으면 좋겠고 그 띵동 식당에 오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어쨌든 띵동의 상담이라도 신청을 하셔서 어떻게 조금 답답한 마음을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띵동 식당에 참여하게 되면 어쨌든 같은 성소수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고 맞아. 나면 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용기를 잃지는 맞아요. 용기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기. 주접은 일단 같은 성소수자 친구가 생기기 전에 주접은 일단 띵동이랑 떨기. 명언. 잘 떨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실까? 여기 도터쌤이 잘 맞아, 떨어드리지 도토쌤이 않을까. 잘해주실 거예요. 과연. 그래요. 이 사연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이야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사람을 자주 만나봐야 어떤 사람인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되게 빨리 만나보고 싶잖아요.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조급함? 그런 것들도 사실 해결해야 되는 어떤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성급하게 다가갔다가 뭐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도 어그러지는 것이지만 나의 어떤 안전성을 또 해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너무 숨기고 살 것까지는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런 사실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하는 이 고민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엮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활동가. 저희 도처 선생님이 이제 조급하지 말라는 말은 실은 친구라는 존재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친구는 그냥 짠 하고 나타나거나 생기기도 하지만 보통 그렇게 생기지만 어쨌든 마음 맞는 친구가 생기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 마음 맞는 친구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너무 위험에 노출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은 천천히 공을 들여도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리. 또 이 사연에 하고 싶은 이야기, 더 붙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같이 주접을 떨 만한 친구가 없어서 슬프시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어머. 맞아. 그걸 못 읽어놨네. 그렇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일 테니까 실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실은 친구도 필요하긴 하지만 연애를 하면 그 이가 친구가 가장 될 수도, 가까운 친구이자 맞아요. 연예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친구도 중요하고 연애도 중요한 중요하고. 사연이었다. 되게 많은 고민이 담겨 있었네. 그리고 저희 갑자기 이거는 사담인데 이걸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울산에 살 때는 대구까지 놀러 가고 부산까지 놀러 갔거든요. 그게 네. 그 이제 그러니까 같은 정체성의 여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그 당시에 대구에 무슨 카페가 있고 아. 부산에도 무슨 카페가 있고 막 음. 이랬어요.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네. 근데 진짜 옛날 사람이어서 옛날 사람 하기 옛날 싫다. 근데 말하면 옛날 사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신촌의 공원에 가면 레즈비언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울산에도 비슷한 공원이 있었고 대구의 국채보상공원에 가면 그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구 국채보상공원을 딱 한 번 가봤는데 거기 후문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입구를 그냥 친구가 데리고 가서 간 건데 갔더니 화장실 앞 저쪽에 수풀 옆 뭐 이런 곳에서 갑자기 시선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쫙 쏟아지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레즈비언들을 만나곤 했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도 사연자분은 그런 일은 없으시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도 성인이 되면 레즈비언 클럽에 가면 갑자기 시선이 쫙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멀지 않습니다. 어른도. 이상한 식으로 결론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국제보상화 너무 웃기고 아 재밌다. 진짜 시선이 쫙. 기억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무튼 친구를 당장 학교에서 만날 수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같은 학교, 같은 지역이면 커밍아웃이 너무 무섭고 맞아. 맞아요.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SNS로 친구를 만나되 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를 일단 만나본다거나 대신에 만날 때는 무조건 CCTV가 있고 밝고 크고 막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절대 으슥하고 어둡고 뭐 저녁에 만나자거나 아니면 CCTV가 없는 그런 카페가 아닌 곳에서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만나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고.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여수쌤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생각난 사담이 하나 있는데 나도 같은 정체성인 사람을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남성 퀴어들은 약간 이렇게 서로 만날 때 되게 섹슈얼한 텐션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전 이 섹슈얼한 텐션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좀 뭐랄까 좀 친구로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이 아닌 나이 때 했었고 그래서 뭘 찾아다녔냐면 그때는 막 그 페미니즘 그 여성화 그런 운동들이 되게 컸던 때여가지고 그런 거 있는 독서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막 일부러 찾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특히 그런 모임들은 뭐 그냥 뭐 일반 여성인 페미니스트 분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퀴어 당사자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모임에 가면은 나랑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꼭 한두 명씩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만나고 사실 지금도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데서 만나고 그런 데서 첫 만남을 했다. 그 당시에 연애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처음 알게 되었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가 어쩌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된 그런 사연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쵸. 독서 모임이라던가 영화 모임이라던가 그러니까 퀴어 영화 모임, 퀴어 독서 모임 되게 좋고 맞아. 근데 갑자기 선생님 얘기하니까 저희 때도 엘워드를 보는 L워드? 엘워드를 지금 엘워드를 몰라가지고 지금 더듬으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저 지금 되게 당황했어요. 아니.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으로 담으려고. 엘워드라는 이제 드라마가 그때 한창 센세이션 했었고 그 팬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인 거죠. 근데 거기는 일단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레즈비언 그러니까 엘워드라는 것이 레즈비언 관계를 보여주는 그 되게 퀴어 드라마였거든요. 그거의 팬이라면 일단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오프라인 모임이 일어나면 이제 동아리처럼 모여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 안에서 연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알기로 그 얘기해도 되나? 없어졌죠?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뭐 자기의 관심사 비슷한 곳에 이제 퀴어라는 단어 밑에 있는 관심사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그런 친구들을 같은 성소수자 친구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수우파 모임이랑. 맞아. 왠지 그럴 수우파도 충분히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저도 덕질하다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약간 아이돌 덕질하다가. 약간 비슷한 코드를 좋아하는 맞아, 사람들과 이렇게 엮이게 맞아요. 되는 또 코드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자면 나하고 같은 정체성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모임을 찾아간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시기에 나도 그런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고 책 읽기 모임을 나도 해보고 싶었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이 같은 성소수자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한계상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한계나 어려움은 사실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모든 전 연령, 전 세대에 걸쳐서 사실 사실 있고 그래서 약간 이 포인트를 좀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외피에 내가 그 특정한 어떤 주제들, 그러니까 뭐 독서 모임이면 독서 모임, 영화라면 영화 모임, 뭐 덕질이라면 덕질 장르 이런 식으로 더 어떤 주제를 더 넓혀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 이야기를 당사자분들이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성소수자 모임을 할 때도 같은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다 모였잖아. 근데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해서 다 맞는데 다 약간 나랑 100% 맞는 사람들이 없어. 이게 그냥 학과 동기들하고 똑같아요. 학교 반 친구들하고 비슷해. 나하고 맞는 친구가 있고 맞지 않는 친구가 있고 그런 건 또 성별에 관계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내 관심사를 더 명확하게 확정하고 그 관심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퀴어가 있긴 하다. 왜냐면 그 관심사에 퀴어인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대박. 분명히 좋은 있을 말이다. 거야.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나오는 레즈비언 이제 커뮤니티에 나오는 레즈비언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그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게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레즈비언이란 정체성만으로 관심사가 없는 사람들끼리 관심사가 전혀 맞지 않고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갑자기 마주치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자기의 특히 성인이 되면 자신의 그 코드 뭐 이런 거. 맞아요. 취향이나 코드가 이미 성인이 되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정체성이 같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마주쳤을 때 너무 다른 사람인 그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리고 그때 만났던 레즈비언은 이 세상 전부의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돼버리는 그 사람. 맞아. 그러면서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갈 곳이 못 된다. 라고 하면서 벽장이 되는 레즈비언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 고등학교 때 그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게이들만 모이는 커뮤니티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옛날에는 그 다음 그 카페 안에도 채팅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채팅 시스템으로 누구를 만나다가 같은 학교 인 선배를 만난 거예요. 우리 학교가 남고였거든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제 인생 최초로 만나본 성소수자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만나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사람이 게이라면 난 게이 아니야. 다들 정말로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사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어떤 깊이나 스펙트럼도 사실 굉장히 넓은데 내가 거기에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내 스스로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물론 지금 다시 만나면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약간 내 스스로도 약간 디나이얼이기도 했고 약간 감추고 싶었고 그런 심정들이 있으니까 그 선배님을 만나는 것이 되게 어려웠고 물론 그분이 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엔 형이라고 생각했고 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튼 무슨 얘기가 그래서 되게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맞아. 라는 거. 그러니까 친구 한 명 만나고 레즈비언 한 명 만나고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쩌다가 아까 여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다가 진짜 성소수자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분이. 맞아요. 그분이 청소년이든 비청소년이든 같은 성소수자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 만났는데 나처럼 이런 사람이 레즈비언이라면 난 레즈비언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 맞아요. 우리 맨 거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만나볼수록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내 안에 레이더가 생기는 거야. 레이더 키우기. 레이더도 생기고 내가 맞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가 맞는 레즈비언 친구도 생겨요. 제가 얼마나 많은 레즈비언 친구들 만나볼게요. 주변에 남아있는 건 곰둘밖에 없어. 곰둘밖에 없어. 그리고 인 하나.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진짜 20년 동안 아니야 더 이상 조용하자. 우리 희망선면 이야기하자. 그럼 저희 이 뭐지? 다함께 퍼레이드님의 사연이 다함께 퍼레이드님의 고민이 해결이 조금이라도 됐을까 모르겠지만 됐다고 생각하고 다음 사연을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빛나는 고양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두려워요. 부모님은 저한테 자꾸 왜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냐, 날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부모님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찬란한 신세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소수자인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띵동식당이나 띵동식당에서 사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가요. 그리고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커밍아웃을 하자니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돼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띵동식당에 오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항상 양심적일 수는 없잖아 하고 합리화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무거운 사연입니다. 네. 사실 어쨌건 이 두 분의 사연이 사실 커밍아웃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여서 그래서 따로따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일단 저는 빛나는 고양이님이 이미 커밍아웃을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커밍아웃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축하해볼까요? 이것을 축하하는 이유는 용기 있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죠. 일단 용기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는 데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그것을 부모님이 잘 받아들여주지 못한 것이 그냥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기에 뭔가 축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두 분 다 약간 뭔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자꾸 약간 빛나는 고양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했지만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속상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님은 이제 괜히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TMI이긴 하지만 저도 아직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오늘 이제 나오는데 이제 팟캐스트에 녹음하려고 나오는데 엄마가 어디가?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조별과제 하러 간다고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뭔가 이렇게 띵동에서 띵가를 하는 이유도 뭔가 여기에 있으면 조금 온전히 제 자신으로 좀 뭔가 존재하는 기분이 들고 뭔가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건데 우리가 한 선택이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빛나는 고양이님, 찬란한 신세계님, 그리고 삐삐 모두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조별과제 하러 온 거 맞아요? 그 얘기하고 맞아. 이거 조별과제 일단 학교의 조별과제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학교의 조별과제가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조별과제인 것처럼 사실 띵동식당에 올 때마다 거짓말 하는 것도 사실 어쨌든 띵동식당이라는 정보가 제일 한다면 사실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실은 이게 지금 두 사연이 부모님에 대한 커밍아웃과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연이기는 한데 또 되게 다른 사연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빛나는 고양이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네, 좋아요. 찬란한 음. 신세계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하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네, 것 좋아요. 같아요. 네. 일단 고양이님은 조금 지금 너무 많이 약간 속상한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부모님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어주셨는데 지금은 뭘 더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속상한 마음을 먼저 조금 달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부모님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고민은 사실 내 스스로에게 향하는 고민이라기보다는 부모님에게로 향하는 그런 맞아요. 시선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실패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어떻게 보면 좌절감, 낙담, 약간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을 텐데 좀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좀 돌보는 시간이 있을 필요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걸 혼자 하기 힘들면 띵동에 상담을 신청해주면 더더욱 고맙고 어쨌든 지금은 내 스스로 내 어떤 감정이라든지 나의 상태를 좀 되돌아보고 나를 조금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 맨 마지막 문장에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왜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냐, 날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부모님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 고양이님이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와 자세가 사실 이 부모님들도 하기 힘든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저 항상 사실 띵동에서 그 고민 상담할 때 부모님과 커밍아웃 이 주제는 되게 많은 주제로 이루어지는 상담인데 그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청소년분들이 늘 부모님을 더 많이 걱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분들의 배포라고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의 크기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많이 또 돌봐야 되는 시기인데 맞아요.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안쓰러움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커밍아웃을 실패했다라는 말이 되게 걸렸던 게 커밍아웃은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부모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한 거고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는데 부모님이 실패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저는 빛나는 고양이님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두렵고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핏줄이기도 하고 나와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라고 느껴질 테니까 이게 가장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았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이게 부모님한테 내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받아들여 달라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상황인지 아니면은 부모님과의 사이를 그냥 좋게 하고 싶은 상황인 건지가 궁금하고 또 부모님한테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싶은지도 궁금하기는 해요. 실은 마지막에 얘기한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기는 할 텐데 부모님이 뭐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냐 막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실은 좀 비난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은 사연자분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뭐 실은 부모님과 사이를 좋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 커밍아웃 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모르는 척을 되게 많이 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그냥 한때 겠거니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다들 디나이얼의 시절을 거치는 저는 부모님들도 디나이얼의 시절을 거치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계속 거부하는 시기가 있고 또 말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안 하면 없던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부모님이랑 사이는 좋아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뭐 자식으로서 잘 하면 하는데 그 이상을 바란다. 부모님이랑 사이도 좋으면서 나의 정체성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좀 전략적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실은 부모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험난해요. 생각보다. 그냥 덜컥 그렇구나. 아유 뭐 그 여자친구 좀 만나자 이러면 남자친구 좀 만나자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너의 정체성이 그러하니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지지해줄 거야 라고 하는 부모님은 생각보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그 세계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인간마다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쵸. 네. 또, 어쨌건 부모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을 늘 약간 경계하기도 하거든요. 상담 받으면서도. 하지만 어쨌든 그 부모님도 만약에 자녀를 위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 되게 어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만. 그쵸. 사실 그렇지. 우리는 당사자니까 내가 어려운 건 사실 그냥 청년으로서 어려운 게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성소수자로서 어려운 것보다 이 시국에 집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던가 월급 지금 최저시급이 죄송합니다. 아니, 최저시급이 10,000원도 안 지금 되고. 아직도 최저시급 10,000원이 제가 20대 초반부터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 20대 초반부터 부르짖던 그 논제인데 아직도 최저시급이 10,000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지. 사실 저는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근데 그 커밍아웃을 했던 시점이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준생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한테는 자녀의 성소수자라는 어떤 정체성 이슈 말고도 이 자녀가 제대로 자기 밥벌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크셨고 몰라. 나는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이 주제로 부모님과 되게 많이 격하게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내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싸웠어.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남들도 취준 몇 개월 한다. 바로 졸업하자마자 취준하는 사람들 많이 없다. 통계를 봐라.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개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오늘 도터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팁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취준할 때 커밍아웃을 다시 한번 해보자. 진짜 뛰었는 거지. 아니면 혹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이에서 되게 큰 결정을 부모님과 반대하면서 갑자기 커밍아웃을 해버려라. 나는 레즈비언이야. 난 트랜스젠더야. 뭘 알아? 야, 네가 지금 그게 중요하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도록 죄송합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난 농담 아니야. 취업 못하면 내가 힘들지 부모님 힘들어? 맞아요. 네, 여튼 그렇고요. 네. 그리고 네. 뭔가 수습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 맞아,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이 전략을 조금 길게 잡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것이 수단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기를 잡는 것도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길게 잡는 과정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커밍아웃을 했을 당시에는 내가 커밍아웃을 했어? 하면 그 부모님이 나를 수용하거나 뭐 반발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두 가지 선택지마다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이나 상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커밍아웃을 하고 났는데 부모님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야. 이게 너가 누구라도 사랑해, 다 인정해줄게, 그런 메시지를 나한테 주긴 했지만 태도가 그렇지 않았어. 근데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뜨뜻미지근함과 애매모호함과 이것은 수용인지 반발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 아, 진짜요? 그래서, 그렇구나. 난 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이 되게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라톤인 거야. 아직도 마라톤에서 달리고 있어. 아직도 결승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팡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계속 마주치면서 살아가니까 사실 내가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제 주변 또래들 이제 막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제가 학창 시절 동안 그 사귀어온 그 반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 모임에 그 어떤 누구가 결혼한다더라. 그러면 그 결혼식에 이제 오래된 반 모임이니까 또 엄마로서 참여하는 거죠. 가면 또 얘기 듣겠죠. 도터는 누구 만나고 있냐? 결혼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 어머니는 거기서 걔는 결혼 안 한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힘드시겠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결혼 생각도 있고 하고도 싶은데 하고도 싶은데 제도가 안 되고 안 되잖아. 아니었는데 안 되잖아. 짜증나잖아. 힘들어도 내가 힘들잖아, 엄마. 그런데 그 도서쌤의 그 부모님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반응의 부모님들은 실은 받아들여준 거야. 그래? 네. 그쯤 됐으면 받아들여준 거, 그래. 들여준 거고, 아닐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다음날 일주일 뒤에 그런 얘기 언제 했어? 이렇게 하면은 안 받아들여주신 거고, 그냥, 그러니? 그래도 널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부모님이 받아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체성을 고민하고 받아들일 때, 펀치 한 번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맞아. 되게 디나이얼 기간이 길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커밍아웃, 나한테 하는 커밍아웃이나 남한테 하는 커밍아웃도 저 받아들이는 사람도 한 번에 내가 펀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 난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난 받아들여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래 내가 일단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나도 이걸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부모님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짜는 전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부모님이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이제 사연자님은 이미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쓰긴 좀 힘든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기 전에 그 부모님이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아니면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같이 본다거나 이러면서 부모님의 세계도 좀 넓어져야 받아들일 때도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을 설득하고 싶다고 하면 도터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시기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저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도터 선생님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그거랑 달랐다고는 하지만 시뮬레이션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까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비난하는 말은 너무 이렇게 담아두지 말고 좀 튕겨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는 결국 부모님이 자녀의 정체성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받아주고 살아갈 수 없어, 함께. 이게 안 받아주면 이제 서로 각자 살 길 가는 거지, 뭐. 근데, 그래서 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삶에서, 생애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커밍아웃 과정을 계속 마라톤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커밍아웃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커밍아웃이 나의 성 정체성을 밝힌다. 그러니까 단순히 밝힌다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성 정체성을 밝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정보에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가 이 관계에 어떤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변화는 사실
숨겨져 있던 것이 더 진실되고 더 정직한 관계로 변하는 거잖아요. 사실 누군가의 관계를 정직한 관계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망은 그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사실 이 관계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커밍아웃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데 내 생에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나의 어떤 에너지를 소모한다거나 그 관계를 더 정직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이분은 지금 부모님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표현에서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되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다. 그런 생각도 해요. 맞아요. 저는 빠르게 포기했어요. 아, 그리고 빠르게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는 부모님이에요. 맞아.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고 30대, 40대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님은 나이가 좀 드시고 자녀한테 기대고 싶은데 자녀한테 기댈 구석이 없어져요. 미안 엄마. 어쩔 수 없어. 솔직하지 없어. 다 업보야. 죄송합니다. 근데 업보죠, 맞죠. 그거는 진짜 맞아요. 업보예요. 왜냐하면 저는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일기장을 마음대로 봐서 알게 된 케이스고 진짜 거의 그 시기에 그날이 있었던 일 다음에는 정말 약간 기억이 없어질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이 컸던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송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했던 시기예요. 엄청 오래됐죠? 홍석천 씨가 TV에서 커밍아웃을 했고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줘야 된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되게 그 깨어있음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던 엄마였거든요. 던 엄마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알고는 정말 완전 집안이 뒤집어졌다. 아무튼 정말 엄청난 폭언을 들었고 그러니까 막 욕을 했다기보다는 그 이제 종교를 들먹여 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폭언을 들었고, 그래서 되게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띵동이 없었어요. 혼자 이겨내야 되고 했지만, 지금은 띵동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사담인데 그냥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보러 갔어요. 왜냐면 엄마가 죄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막 죄인이래.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거래. 그래서 저는 성당에 다녔어서 지금은 신을 믿지 않지만 이제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말을 하려는데 말도 못하고 울기부터 시작했거든요. 막 펑펑 우니까 신부님이 이제 막 휴지를 내어주고 막 했는데 신부님이 그 처음에 얘기를 했던 신부님은 말씀을 못 하시고 같이 기도를 해보자고 하셨고 두 번째에 얘기했던 신부님은 제가 울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죄라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요. 그랬더니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되게 크게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한 1년여쯤 지나서 저는 그렇게 운이 좋게 그렇게 극복을 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연자분이 부모님한테 너무 상처받은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이거에 지금 자기는 실패했고 막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 하고 이 몇 줄 사연에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선택지, 지금 조터쌤과 같은 선택지도 있고 저처럼 커밍아웃을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관계는 회복이 되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다 자라고 나서 자식이 배신한 것처럼 자식이 배신한 것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저한테 되게 정체성이 중요한 어떤 지점인데 부모님한테는 계속 얘기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부모님은 서운하시지만 이거는 아까 도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어느 정도 업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쓸쓸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서로 주고받는 거지. 그런데 부모님 없다고 그렇게 막 힘들거나 외롭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른 가족들을 만들면 돼요. 우리는 다른 가족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되게 얘기가 계속 깊어지네요. 되게 깊은 이야기고, 사실 이렇게 짧은 글로 이분의 고민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도 들지 않고, 맞아요. 더더욱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고양이님은 띵동에 상담을 신청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주제이고 더 다각도로 다가가 볼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이것을 들으시면 상담을 꼭 신청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 찬란한 신세계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 찬란한 신세계님 잊혀진 거 아니고 잊혀진 거 아니에요. 이 띵동식당 올 때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 띵동식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야 되나요? 띵동식당은 저희가 처음에 사연을 할 때 띵동식당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퀴어 청소년분들이 띵동센터에 모여서 서로 교류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또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셨던 청소년분들은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제 막 단톡방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연애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얘기까지 해도 올라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띵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성소수자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올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어머니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스스로의 어떤 그 정직이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어기는 것 같아서 또 스스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띵동식당 한마디 더 해도 되나요? 네. 띵동식당이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소식은 인스타와 트위터 맞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띵동 119를 친구 추가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야. 그거 꼭 들어갔어야 했네. 맞아요. 네, 여러분. 추가하고 싶었어요. 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여태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그 찬란한 신세계님의 가장 이제 주된 고민. 그 부모님에게 거짓말. 너무 양심이 큰 분이시다. 너무 좋은 성향? 아닌데? 성품? 성품. 너무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죠. 사실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이분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을 못하게끔 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고 사실 그래서 나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랑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는 조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만 실은 거짓말은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띵동식당에 가서 친구를 만날 때 부모님이 어디 가냐라고 하면 오늘의 삐삐쌤은 여기 이제 팟캐스트를 녹음하러 오시면서 조별과제를 한다고 했는데 실은 이것은 조별과제가 맞고 맞아. 띵동식당에 갈 때 친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절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다 정도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부모님이 질문이 많으신가? 혹시 막 학원 친구 만나러 가? 어디서 만난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뭉뚱그려서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의 팁인데 저 어렸을 때 팁 저희 부모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근데 부모님들이 질문이 많은 이유는 내가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쳐. 내가 먼저 얘기해. 먼저 중얼중. 나 거기 친구 만나러 가. 어디 가서 뭘 먹을 거야. 아니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나 오늘 과자 먹었어. 초코 과자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던 그게 코스트코에 판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거요. 망그러진 공, 빵이 생겼는데 CU에서 친구가 사왔어. 엄마 그거 먹어봤어? 띠부띠부실이 진짜 맛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엄마한테 떠들면 엄마가 친구를 만나고 왔구나. 잘 만나고 왔구나. 멀리서 만나고 왔구나. 하고 이제 지나간다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 더불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건 좀 저의 고민이기도 했었던 건데 제가 뭔가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뭔가 제가 성소수자 정체성을 내세워서 해야 하는 어떤 활동들을 할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퍼서 그냥 저는 인정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나 이런 거 했고 나 이런 거 했고 나 이런 거 해서 멋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속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럴 때만 이런 마음이 들 때 제가 했던 방법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계속 나 그냥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마음을 좀 친구들과의 대화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혼자 있으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띵동식당 매번 잘 오시고 다 이럴 때 많이 친구들과 많이 교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혼자 있지 말고. 삐삐쌤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연자분만 해당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띵동식당에 오는 청소년들 중에는 분명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그 띵동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른 청소년분들하고 또 고민을 나눠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고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자. 같이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로즈쌤이 얘기하면서 생각났는데, 우리 맨 처음 사연할 때 그 퀴어 문화축제 자기방어 캠페인 영상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그 퀴어 문화축제에 참가했어요. 어떤 그 캐릭터가. 삐삐 맞죠? 네. 삐삐 캐릭터가 참가를 했어요. 가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여러 단체들한테 막 무지개가 달린 그런 굿즈들을 받아오거든요. 근데 이 받아온 굿즈를 집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에 빠져요. 맞아요. 그 고민의 답이 어떻게 나왔을지는 영상을 보고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기서 뭐 다른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자기가 공개하고 싶은 만큼 공개하는 것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거짓말이라고는 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이고 내가 이 어떤 정보를 오픈할지 말지를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래서 띵동식당에서 사귄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할 때 띵동식당이라고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이 아니다. 맞죠? 거짓말이 아니다. 갑자기 이중부동 헷갈렸어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요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과 진실에 대한 어떤 차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을 누군가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하지 않는 거고 이런 지점들이 여러 지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무엇을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느냐를 이렇게 판단해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비겁한 일도 아니고 거짓말은 나쁜 일이고 비겁한 일이야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거에 너무 이제 매몰되지 말고 나를 일단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뭐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커밍아웃 할 수 있고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 우리가 막 이제 웃고 떠들면서 얘기했던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팁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고 저는 찬란한 신세계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잘 지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거짓말 해줄 수 있고, 뭐 엄마가 어디가 누구 만나러 가 이렇게 했을 때 알아서 뭐해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런 거짓말이 아닌 이상 그게 나쁜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세우진 않아요. 이 사회 사람들이. 저는 좀 기준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을 되게 지키고 싶고, 사실 그런 마음에는 내가 성소수자인 것을 나 스스로는 부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과도 맞닿아 맞아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쉬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또 역시 응원하고, 그런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역시 또 응원한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프라이드를 계속 이제 드러내면서 살고 싶다면 저희 띵동이나 상담해라. 아니면 띵동에서 상담해라. 상담하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사실 이것도 커밍아웃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성소수자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문제이기도 한 건데 맞아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약간 이게 청소년과 비청소년 이렇게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성소수자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띵동 식당에 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맞아. 지점에서.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퀴어문화 축제라던가 뭐 프라이드 영화제라던가 맞아요.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을 숨기는 어떤 그 행위로 자신의 프라이드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런 곳에 가서 다시 이제 또 채우는 거지. 채우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자긍심을 꼭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맞아요. 챙기지 않아도 되는 맞아요. 필요가 맞아요. 없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럼 이 사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찬란한 신세계님의 찬란한 신세계를 바랍니다. 파이팅. 나는 고양이님의 빛나는 내 나나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든 고민 상담이 소개되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나요? 밀피쌤? 네.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사연 읽은 분들이 모두 오늘 밤에는 이거 잘 듣고 푹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 네.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여도쌤은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그러니까 고민을 나누는 것도 되게 큰 용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용기를 내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연을 어쨌든 나눴지만, 이 고민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띵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띵동을 꼭 찾아왔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나눠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민을 들으니 청소년 시기에 제가 계속 떠올라서 마음이 되게 가고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제 과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맞아요. 오픈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다시 들으면 부끄러울 것 같고 다시 녹음하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또 일이니까. 네.
부디 뭔가 말 실수를 했다거나 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그 정도는 편집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 제발 저희. 그랬으면 제발. 편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연이 3개의 사연이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고민 상담 사연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나오는 팟캐스트에서 보너스 편들에서 더 많이 사연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본스 편들. 보너스 편들. 오늘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로 해요. 제발. 제발.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 다음 편에도 만나요. 안녕. 안녕.